안녕하세요.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에 한 강을 올릴까 하다가 추석 연휴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분산 분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약간 고도의 다별량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아노바 분석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노바 분석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 논문을 쓸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뭔가 뭐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난다면 어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데는 좋은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분산 분석을 굉장히 많이 잘 쓰면 논문의 퀄리티 혹은 뭐 컨텐츠가 조금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아노바 분석이라는 거에 정의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집단 간의 특징, 그러니까 변수를 몇 가지를 정의해 놓고 그것 간의 모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를 우리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검정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게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 한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검정. 그리고 뭐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있을 수 있겠고 세 개의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모집단에 대한 검정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그 모집단의 내부에 있는 그 비율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비율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비율이 5대 5를 따르는가, 이런 걸 보면 모집단이 하나일 테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게 한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라는 거는 어, 거의 뭐 t-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쓰죠. t-테스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남성 여성 간의 무슨 시험 점수의 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모집단이 두 개가 있고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볼 때는 집단이 두 개니까 이거는 t-테스트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세 모집단이 있는 경우, 세 개 이상이라고 할까요? 세 개 이상의 모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노바 분석을 가지고 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라는 거는 수리적으로는 리그레이션하고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이 나오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이 아노바라는 게 리그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분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국 아노바 분석이라는 거는 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죠. 추론의 통계적 기법 중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굉장히 다른 그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샘플들이 독립적이거나 혹은 뭐 관련이 있어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아,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또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독립 변수를 지니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분석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또 독립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 몇 개 집단 간의 특정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뭐 차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수별로 군집별 차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다. t-테스트를 아까 두 개의 집단에 대한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세 개의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t-테스트를 세 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t-테스트를 세 번 한다는 거는 각각의 t-테스트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그 군집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요 t-테스트를 해보는 거, 요 t-테스트를 하는 거, 요 t-테스트를 하는 게 인디펜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노바를 가지고 한 번에 각각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의 t-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전체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고, 만약에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후 검증을 통해서 어떤 군집들이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들을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 평균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이그젬플을 써놨는데 결국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좋은가라는 거를 보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쉬운가 어려운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렵다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떤 퍼포먼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명씩 3개의 그룹, 15명이겠죠? 15명한테 15개의 쉬운 수학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주어 놓고 한 그룹은 굉장히 문제가 쉽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룹 2는 문제가 좀 뭐 중간 정도 어렵다, 그리고 그룹 3는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정보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을 맞췄는가라는 거를 매저를 해보면 이 군집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런데 아노바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아노바의 그 특징을 한번 보면요. 아노바라는 거는 모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델링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얘들은 리그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레이션의 아주 특징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그 리그레이션 챕터에서 어떤 걸 봤냐면 더미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리그레이션이다. 가지고 있는 리그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아노바 분석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리그레이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노바 전에 얘기했던 리그레이션에서 물론 일반적인 리그레이션은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모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것이지만, 이게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그레이션을 돌릴 때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노미널 베리어블일 때도 우리는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리그레이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몇 개 군집에 관련된 것만 알고 있고 뭐 남자 여자라는 게 0, 1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클래스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노미널 베리어블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돌릴 때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y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그레이션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리그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펜던스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테스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우리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 이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토탈 에러라는 게 있고 토탈 에러가 랜덤 에러라는 거하고 그리고 모델 에러라는 걸로 나눠지죠. 우리 앞에 우리 리그레이션 했던 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에러를 얘기를 할 때 리그레이션 얘기할 때 우리 뭐 SSE니 또 뭐 SST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SSR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노바 분석은 똑같은 그 얘기를 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토탈 베리언스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토탈 베리언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토탈 베리언스는 변동을 얘기를 할 텐데 변동은 위딘 그룹 간의 변동이 있고 위딘 그룹 간의 변동 그 다음에 비트윈 그룹 간의 변동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트윈 그룹 간의 변동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아노아 분석에서 평균의 차이를 아주 잘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세 개의 군집이 있고 이 세 개의 군집의 차이가 난다 안 난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일단 어때야 되겠죠? 우리 그룹 간의 거리가 일단 멀어야 되겠죠? 그룹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중심을 얘기하면 그룹 간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야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룹 안에서는 베리언스가 변동이 아주 작아야지 똘똘 뭉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넓게 펴져 있으면은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이 뭉쳐 있으면 군집 간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베리언스를 두 가지로 봐서 위딘 베리언스와 그리고 비트윈 베리언스, 비트윈 그룹스 베리언스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위딘 그룹스 베리언스하고 그리고 비트윈 그룹스 베리언스를 요 위에 있는 모델 에러, 랜덤 에러 이 두 가지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요 두 가지의 비율을 우리 리그레이션 얘기할 때 F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F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이 두 가지의 비율을 구해서 검정을 하는 게 우리 F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테스트의 관점에서 둘 다 F 테스트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모델링 관점에서 테스팅 관점에서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practically 이 평균의 차이를 보는 테스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평균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거는 t-테스트나 g-테스트를 활용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예를 들어 핀테크 블록체인 학생들한테 우리 연구방법론 시험을 봤다. 그랬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을 평균이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검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평균이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t-테스트나 g-테스트를 활용해서 우리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t-테스트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 t-테스트를 가지고 결국 하나의 평균이 특정 수치보다 높은가 낮은가라는 걸 보는 거고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화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G-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센티지를 얘기가 되면 퍼센티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때는 역시 G-테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얘들은 뭐 표준화 시킨 거기 때문에 T-테스트보다는 훨씬 더 G-테스트를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항 분포로 되어 있는 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G-테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상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업에 기업들 중에 혁신적인 기업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라는 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는 G 테스트를 가지고 몇 퍼센트보다 높다 낮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가정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활용을 한다면은 g-테스트는 모집단의 분산을 어느 정도 알 때 그리고 비율화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g-테스트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개의 평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t-테스트나 g-테스트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두 개를 페어와이즈 해서 컴패리슨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 남자 여자의 시험의 그룹 간의 시험 점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t-테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퍼센티지는 역시 g-테스트를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3개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노바 분석을 해야 될 거고 f-테스트를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3개 이상의 군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가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볼 때는 아노바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이렇죠. 군집이 만약에 i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i개의 군집들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 될 거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개의 평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요 한 쌍 이상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대립가설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일어나기 쉬운 거를 쓰는 거고 대립가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모집단 똑같은 모집단에서 군집이 뽑혀져 나왔다라고 하면은 평균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평균이 같지만 이례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발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립가설이 선택이 되겠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정규분포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P 값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뭐 이런데 포진하고 있으면은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리고러스하게 뭐 95%, 99%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아주 엄격한 차원에서 봤을 때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 로직은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했을 때 J개의 옵저베이션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같은 그 평균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굉장히 군집 간의 샘플 평균이 아주 그 가깝다,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평균 간의 차이 혹은 밀접성, 근접성은 between sample varia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군집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군집들 간의
아, 거리를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쭉 샘플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군집들 간의 거리를 보는 게 비틴 샘플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군집 안에 있는 샘플들 간의 변동을 우리는 within 그룹 베리에이션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between sample variation하고 within sample variation 이 두 가지의 비율을 가지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라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mean square 에러를 우리가 보는 건데 이 F 테스트를 할 때는 리그레이션에서는 어때요? 트리트먼트 이 아노바에서 트리트먼트에 관련된 민 스퀘어를 본다는 거는 결국은 군집 간의 거리를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러에 관련된 민 스퀘어를 본다는 거는 within distanc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아마 앞에서 리그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자면 데이터가 있으면 토탈 그 민 만약에 옵저베이션이 xij고 그 다음에 토탈 민을 전체 평균을 x바 점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겠죠. xij에서 전체 평균을 뺀 요게 둘로 다시 분해를 해보면 xi라는 군집, 그러니까 얘네가 i라는 군집에 속해 있는 j 옵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 i j 하고 xij 빼기 x 점점 요거의 제곱은 시그마 역시 i j xij 마이너스 xi 제곱 역시 시그마 xi 점하고 i 점점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리그레이션에서 얘기할 때 요게 이제 토탈 그 에러였고 요쪽에 있는 게 우리 이게 이제 SST 요쪽에 있는 걸 SST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걸 SS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더하기죠. 이게 SSR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F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SSE분의 SSR 이런 식으로 돼서 F 값이 크면 클수록 얘네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SSE가 작아지고 SSR이 커지니까 이게 SSE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고 SS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좋은 거니까 결국은 F 값이 높아지면은 리그레이션의 설명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앞에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아노바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아노바에서 그 총 변동을 얘기할 때 요 텀하고 요 텀하고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요게 뭔가요? 요게 바로 within 그룹 베리에이션이죠. 각각 i라는 그룹의 평균 여기가 이제 요게 i라는 그룹의 평균이 될 거죠. 그리고 각각 요 하나하나가 xij라고 하면 이거를 xij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더한 게 결국은 앞에 텀이 될 거고 뒤에 있는 텀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 개 모든 데이터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를 제곱을 해서 더한 게 바로 뒤에 있는 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거를 제곱해서 더한 게 크면 클수록 군집 간의 거리가 아주 멀어질 테니까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그 비트윈 그룹이 아주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위딘 그룹 안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텀, 요게 작아지면 요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결국은 이 리그레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f 값을 이 아노바에서 활용을 해서, 그리고 f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between 디스턴스가 커지고, 그리고 within 디스턴스는 작아져서 얘네들의 군집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노바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트리트먼트에 대한 민스퀘어라는 거는 결국 우리 between sample variation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error mean square for error라는 거는 within groups variance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f 값을 구해서 결국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값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요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평균이 비슷해가지고 다 같이 몰려 있었으면은 f 값이 엄청나게 작아졌겠죠. 그렇지만 얘네들 중에 어떤 특정한 것들이 멀게 있는 것들이 존재해서 이 f 값이 커지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던 거, 평균의 차이를 보는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분산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봐서 군집 간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 평균 차이 분석 이렇게 안 하고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이션하고 아노바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네요. 이 만약에 리그레이션을 돌릴 때 퀄러테이티브 또는 노미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더미 베리어블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xi라는 게 1과 0을 갖게 되면은 이 더미 베리어블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리그레이션을 돌리면 결국 그게 아노바하고 거의 유사한 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x값, 아노바에서는 x값이 노미널 베리어블이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더미 베리어블만 가진 리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샘플 컬렉션이 결국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결국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또는 레벨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하는 격이기 때문에 결국 아노바하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그레이션을 가진 모델 빌딩 우리 앞 페이지 앞 챕터에서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노바보다 리그레이션을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하면, 리그레이션은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퀀터테이티브한 거하고 퀄러테이티브한 걸 같이 포함해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아노바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그냥 퀄러테이티브한 노미널 베리어블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리그레이션을 이용하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이 리그레이션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다음에 x값 언신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노바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군집 간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얘네가 어떤 군집에 속할지 뭐 값을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데는 리그레이션이 적절하지 아노바는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 미싱이었을 때, 우리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 실험 계획이 무슨 팩토럴 디자인이나 뭐 랜더마이즈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리그레이션을 쓰는 게 좀 적절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을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결국 그 아노바 분석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가정은
population 안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독립적인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몇 개의 군집이 이렇게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아누바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population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정하고 얘네들을 돌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라는 거는 결국 원웨이 아노바, 멀티웨이 아노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얘네들이 랜더마이즈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인지 또는 팩토럴 디자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원웨이 아노바하고 멀티웨이 아노바 이런 게 어떤 건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디자인과 멀티웨이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뒤에서 한번 볼까요? 뒤에 먼저 요거를 설명하고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원웨이 아노바라는 거하고 또 멀티웨이 아노바라는 걸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수가 하나 있으면 원웨이 아노바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멀티웨이 아노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는 건 결국 군집을 나누는 기준이 한 개인가 혹은 두 개 이상인가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멀티플 팩터로 군집을 나누게 된다면은 걔네들 조합을 해서 평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기준으로 원웨이 아노바를 돌릴 건가 아니면 몇 개의 군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군집들을 비교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 파워는 몇 개의 팩터를 같이 고려해서 군집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멀티웨이 디자인이 테스팅 파워는 좀 높겠지만 샘플 사이즈는 뭐 그에 따라서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원웨이는 하나만 가지고 군집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별만 가지고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원웨이 아노바가 되는 거고 성별과 뭐 학력으로 같이 투웨이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멀티웨이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테스팅 파워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또 많아져야 될 거고 원웨이로 하면은 테스팅 파워는 좀 적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조금 적은 상태에서도 설명력을 지닐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베리어블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멀티웨이 디자인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기본 가족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노바는 분산의 크기 비교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F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죠. 그래서 노멀러티의 가정이 필요하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 아노바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 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호모지니어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집별로 베리언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멀티플 미인에 대해서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의 시그마가 그러니까 분산이 다르다면은 이게 뭐 위딘 그룹, 비틴 그룹 이렇게 나눠서 분해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이 같다. 결국 베리언스가 호모지니어티를 따른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우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펜던스 아노바는 멀티플 미인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데이터가 여러 개의 군집에 속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성 가정이 만족이 안 되면은 이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군집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 간에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얘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걸쳐 있거나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군집에 속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독립성 가정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가지고 아노바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웨이 아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팩터가 여러 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별이라고 하면은 남녀 이게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공대라는 그런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몇 개 레벨이 있겠죠. 뭐 전자, 전기, 컴퓨터 공학, 뭐 산업 공학 이런 식으로 레벨이 하나의 팩터에 의해서 나눠지는 그런 군집으로 평균을 차이를 볼 때는 원웨이 아노바지만 걔네들이 몇 개의 멀티플 팩터를 가지고 디퍼런스를 보려고 하면은 멀티웨이 아노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마노바 분석이라는 건데요. 마노바라는 거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수가 멀티플인 경우를 마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노바라는 거는 y 값이 결국 종속 변수가 다 같다라는 거를 규모가설로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개의 평균을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군집의 세 개의 평균하고 뭐 두 번째 군집의 평균하고 뭐 세 번째 군집의 평균이 같다라는 거를 귀무가설로 하게 되면은 결국 y 값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벡터를 보는 거죠. 벡터의 값이 같다라는 거를 귀무가설로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마노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팩터의 레벨들 사이에 벡터 디퍼런스를 보는 게 마노바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멀티웨이 마노바 아주 복잡해지겠죠. 인디펜던트도 여러 개의 멀티플 팩터를 가지고 보는 거고 y 값도 벡터 디퍼런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멀티웨이 마노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건 원웨이 아노바를 제일 많이 쓰겠고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원웨이 아노바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연구에서는 원웨이 마노바나 또는 멀티웨이 아노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원웨이 아노바 정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노바 분석하고 마노바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국 uncorrelated 돼 있는 베리어블을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한 분석을 하게 될 때 이게 뭐 아노바로 할지 마노바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노바나 마노바나 뭐 그 반복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베리어블들 몇 가지 정해놓고 코릴레이트 되지 않는 베리어블들 사이에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H0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어떤 베리어블들이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는 뭐 일반적인 상황을 다 적용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노바라는 거의 아이디어는 결국 벡터들끼리의 미인의 차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마노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거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 디스턴스를 보는 그런 기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것도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그 MD라고 하는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거는 그냥 뭐 제가 써놓기만 할게요. 요거는 1-r 제곱분의 1 그리고 s1 제곱 xi1 마이너스 xk1 제곱 그리고 뭐 s2 제곱 좀 스페이스가 적죠? xi2 마이너스 xk2 제곱 마이너스 s1 s2 곱하고 2r 그리고 xi1 마이너스 xk1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옆으로 먼저 갔네요. 여기 곱하기 있는 텀은 xi2 빼기 xk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요. 결국 여기에서 만약에 그 베리어블들이 그러니까 코릴레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베리언스가 1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가정이 지금 옵저베이션이 i가 있고 k가 있으면은 i가 있고 옵저베이션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거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i라는 옵저베이션과 k라는 거에 그 디스턴스를 보려고 했을 때 두 개가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r이 이제 0일 거고 그죠? 그리고 베리어스가 다 1이다라고 하면은 S1하고 S2 얘네들이 다 0이 될 수가 다 1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베리언스는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고 베리어블만 코릴레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요 텀은 없어지고 요 뒤에 있는 것만 남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statistical dis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istical distance 네, dist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 케이스는 r이 0인 경우에 두 개의 그 베리어블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statistical distance를 MD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R이 0이고 S1과 S2가 둘 다 1이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MD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디스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요 민 벡터라는 게 MD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역시 테스트를 뭐 F 테스트나 T 제곱 또는 MD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어썸션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노미널 그룹들 두 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마노바가 되겠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두 개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아마 뭐 1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의 그 차이를 두 가지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마누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 1, 그룹 2가 각각 15개와 2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도 멀티베리에이트 노멀러티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가 같은가 공분산이 같은가라는 것도 박스의 M 테스트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봐서 그걸 가지고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노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앞에서 조금 체크하지 못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노바 분석이라는 것은 분산 분석이고요. 두 표본 이상, 두 표본 이상이라기보다는 세 표본이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t-테스트 할 때도 아노바 분석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두 개 표본이 있을 때는 t-테스트를 쓰고 세 개 표본 이상의 평균치에 대한 차이를 볼 때는 분산 분석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자라는 게 있고, 어떤 관측값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조건을 인자라고 얘기하고, 인자 수준은 인자의 여러 가지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자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성별이다라는 게 인자가 될 거고, 인자의 수준은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몇 개 레벨이 정해지는 거겠고요. 트리트먼트라는 것도 뭐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결국 요 군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하는 거를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차이를 보는 거죠.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고, 종속 변수는 비율 척도 혹은 등간 척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했었죠? 저희가 이 몇 가지 비교를 제가 분석을 그 분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노바 분석은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고 종속 변수가 비율 혹은 등간이지만, 우리 뭐 판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비율이나 등간으로 들어가되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척도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론이 어떤 형태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분산분선의 기본 가정은 독립성, 비교한 집단은 각각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 왜냐하면 F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라야지 F 값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산의 동질성, 집단들은 모두 같은 분산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이론 배치법, 다원 배치법, 이론 다별량 분산 분석, 다원 다별량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험의 반복 여부에서 한 번만 할 건지 반복이 계속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아노바 분석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뭐 반복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해하는 것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론 배치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관측된 표본들이 추출된 모집단들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요인이 한 가지다라고 우리 이론 배치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반복 수가 같을 때 각 처리에 n개가 반복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반복 수가 다른 거는 각 처리에 대해서 표본이 같이 가는 거. 그래서 K 종류, 그러니까 K개의 군집이 있고 그 K 안에 n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똑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의 군집이 있는데 표본의 수가 안에 속해 있는 표본의 수가 같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반복수가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y 값이 관측값이 차이가 나는가 아닌가를 보고 싶은 거고, 그거를 이제 전체 모집단 모평균과 또 모집단 I 군집이죠. 모집단 I의 모평균,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I번째 모집단의 효과라는 거는 결국은 I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를 결국은 모집단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집단 I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규모가설은 모든 군집들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결국은 여기 그 모집단 I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무가설이 될 거고요.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니다라가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리젝트가 되고 대립가설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이 0이 아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군집이 결국은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들을 사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낸다는 거고요. 아까 F 비율을 설명을 드렸어요.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눠주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집단 간 분석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집단 내 분석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은 집단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F 비율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F가 기준보다 굉장히 크면 유의 수준 알파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결국은 이 F값이 기준을 벗어나서 아주 크다라는 것은 군집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수가 같은 이론 배치법, 처리 1, 2, K라는 거는 K 군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K 군집을 가지고 본다는 거고 각 처리에 n개가 반복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n개의 데이터가 각각의 군집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각각 군집의 평균을 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군집 내의 거리 변동이 될 거고요. 또 요거하고 전체 평균 x바하고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게 여기 있는 텀 결국은 그룹 간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SST는 SSE, SSA 결국은 군집 간의 거리 그리고 군집 내 거리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F값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F값이라는 거고 요 앞에 있는 게 군집 간의 거리고 요 뒤에 있는 게 군집 내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F값을 요걸 가지고 기각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수가 다른 거는 요거 개수가 다 다른 거니까요. N2, N1, N2, N3, NK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 요런 그 F값을 구해서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원 배치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처리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i라는 요인, j라는 요인, 그리고 i와 j의 교호작용에 의한 차이, 이거는 이제 같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군집 간의 차이가 나는지, b에 대해서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 두 개의 교호작용을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반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 놓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결국은 뭐 아파하고 똑같이 이런 f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를 각각 f 값을 구해서 a 인자에 대한 차이, b 인자에 대한 차이, 그리고 교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교호작용까지 f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y 값이 결국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독립변인이 연속형 자료로 구성된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 그래서 종속변인에 벡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벡터끼리 다 같다라고 보는 것이 기무가설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U라는 게 벡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다 같다라는 걸 검증을 해주는 거죠. 뭐 가정이나 용도는 비슷하고요. 결국 얘들도 역시 비슷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라는 걸 봐줘야 될 거고 특히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바렛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벡터화 시켜줘서 종속 변인이 두 개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이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봐서 독립성을 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텔링스 T 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분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노바라는 거는 독립 변인에 대한 종속 변수의 차이를 보는 거고 마노바도 똑같이 보는 거지만 분석 조건은 아노바는 독립 변인이 여러 개 사용 가능하고 종속 변인은 한 개만 있는 반면에 아노바는 종속 변인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뭐 f 값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는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제 사후 검정인데 군집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귀무가설이 기각돼서 유의한 차이를 갖는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집단끼리가 차이가 나는가? 만약에 5개의 군집 간의 차이를 봤는데 그 5개 중에 특정 2개만 차이가 나더라도 귀무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찾아야 되겠죠. 누가 2개가 차이가 나는가? 색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덩컨의 방법, 투키, 피셔 그리고 쉐프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우리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 두 가지 덩컨 방법하고 투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둘 다 방식은 다른데 뭐 제가 이론적으로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 말씀을 특별히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얘들은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덩컨 같은 경우에는 쭉 그 시퀀셜 그룹 와이즈 컴패리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덩컨 방법은 연속적으로 쭉 나열을 시켜가지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덩컨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사이, 표본 평균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크기의 기각력을 적용해서 검증을 하는. 그래서 몇 개의 그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시켜 놓은 다음에 걔네들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방식을 우리 그 덩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군집 간의 평균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 놓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y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작은 것과 뭐 그 다음 거의 차이를 보고 그 다음 것과 그 다음 거를 차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군집들의 크기를 먼저 나열을 시켜 놓은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 근접해 있는 그런 군집과의 차이를 보는 게 덩컨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키 방식은 페어와이즈 컴패리슨. 그래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모든 집단의 사례수가 동일하고 모든 집단 간의 평균치들을 1대1로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는 덩컨 방식은 나열을 시켜서 앞에 것과 뒤에 것만 비교를 했다라고 하면 얘들은 뭐 앞에 거하고 맨 끝에 있는 것까지 다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투키 방식은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키는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덩컨 방식은 조금 덜 보수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좀 보수적으로 할 때, 그리고 보수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덩컨 방식으로 덜 보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차이가 났다라고 나왔는데 투키 방법을 하면은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지 사후 검정에서 뽑혀져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보수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보려고 했을 때는 덩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덩컨 방식이나 투키 방식을 쓰고 좀 리그러스하게 하고 싶으면 투키 방식을 쓰고 조금 제너러스하게 분석 결과를 뽑아내고 싶다. 유의미한 걸 좀 많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덩컨 방식을 이용하는 게 간단하고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동 통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설문한 거를 가지고 만우발을 좀 해보고 싶다. 일반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한 걸 가지고 뭐 분석해보고 싶은데, 고객 연령층이 있고, 일반 이동전화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급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에 대한 만족도, 이거를 스케일링 5 리커트 스케일을 가지고 분석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군집 간의 차이가 나는가, 고객 연령층에 따라서 일반 이동 전화, 그리고 밑에 건 좀 잘못됐네요. 고급 이동 전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이 아니고 고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노멀러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제시는 안 했네요. 노멀러티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특히 마노바에서는 종속 변수간 상관관계도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에서의 구형성 검정을 하게 되면은 종속 변수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0.05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는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별량 검정을 해봤더니 뭐 위키스나 호텔링스 T 제곱 또 F 뭐 이런 것들을 봤더니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국은 5% 유의 수준에서 연령층에 따른 서비스 요금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연령별로 특별히 서비스 요금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0.05보다 얘네들이 좀 낮았으면은 어느 정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판정 기준을 0.05에서 0.10으로 낮춘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것도 여기에서는 이제 제시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0.095가 나왔으니까 10%의 유의 확률로 하면은 좀 관대하게 잡았을 때 차이가 난다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후 검증을 해야 될 테니까 얘네들 X4에 대해서 X27과 X31에 대해서 한번 유의 확률을 봤더니 유의 확률은 0.701, 0.12로 나타났고 일반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급에서도 고객 연령층에 따른 응답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우리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리그레션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레션을 돌려도 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만약에 앞에서 0.095라는 거에 의해서 기무가설이 기각됐다라는 가정하에 사후 검정을 했을 때 덩컨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일반 이동 전화에 대해서는 집단군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0.285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덩컨 테스트에 의해서는 군집이 두 가지로 고급에 대해서는 나눠질 수가 있는데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30대까지는 동일 집단으로 묶여지고 40대는 다른 집단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급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만족도는 고객 연령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 30대가 느끼는 요금에 대한 만족도와 40대가 느끼는 만족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사후 분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노바 분석을 해서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이처럼 사후 분석을 실시해서 결국 기무가설은 전체 군집의 평균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군집이 다른 군집하고 차이가 나는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덩크는 아까 Y1 평균 Y2, Y3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가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5.28하고 3.12만 차이가 나는지만 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단 2에 40대를 집어넣어서 차이가 난다. 집단 1과 집단 2는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군집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를 아누바 분석을 통해서 F 테스트를 봐가지고 F 값이 크다. F 값을 가지고 이제 P 유의 수준을 보는 거죠. 그래서 P 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그 그러니까 F 값이 크고 P 값이 낮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 가설을 선택을 하는 결국은 군집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페어가 차이가 나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덩컨이나 어떤 투키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후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